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토요일에는 시사만평을 통해서 우리가 만평을 통해서 세계의 여러 가지 뉴스 미국 중심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제가 시사만평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제일 많은 아이템이 될 거예요. 아마 미국이 되고 이란은 안 되는 것, 물론 부분적인 거지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뭐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작아지는 이런 그 시사만평이 있었거든요. 또 앤토니 파우치의 묵비권과 트럼프의 블리치는 소독하고 그 표백을 하는 거지 코비드의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여자로 태어나면 죄인이야. 아직도 몰라? 트럼프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아니라 마마 전략의 모든 것, 돈 벌게 해준다는 트로이 목마 제가 물음표를 붙여봤고요. 도자기 가게를 쳐들어간 황소, 그런데 이 황소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황소일까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시사만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란은 되고 미국은 안 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그 같은 그 시사만평을 조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시사만평가들도 이렇게 현재의 여러 가지 모습을 과거에 좀 과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좀 과거 것들도 쳐다보고 하는 것 같아요. 시사만평가들 사이에서 이번 주에 과거의 시사만평을 가장 많이 본 게 바로 이겁니다. 1973년도에 에드 스타인이라는 주의식이네요. 스타인이니까 이런 시사만평가가 비엔남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딱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날개는 있어요. 아무리 날아보려고 하더라도 날 수가 없죠. 이 쇠공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이 장면이 뭡니까? 린든 B. 존슨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 쇠공에 베트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거운 쇠공을 달고 아무리 날개가 있다 한들 날개를 퍼덕거려 보지만 날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린든 B. 존슨 대통령 하면은 위대한 사회, 우리가 그레이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민권법, 투표권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종이라든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해냈어요. 그러나 결국은 숨져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이 베트남 전쟁, 이게 무거운 공으로 그냥 족쇄를 채우고 있다. 끝내 이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점점 트럼프의 린든 B. 존슨의 베트남 전쟁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렇게 그리는 시사만평가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시사만평가예요. 여기 이름이 없네요. 제가 이걸 조금 줄이고 옆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라미네즈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시사만평가인데 마이클 라미네즈예요. 이 마이클 라미네즈는 어떻게 그렸어요? 점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페인트 칠을 해서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 몰린 궁지, 여기 아래 보면 제목이 코너라고 돼 있잖아요. 코너에 몰린 사람이 누구예요? 딱 봐도 우리가 이란의 지도자라는 거, 하메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시사만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몰고 가서 그를 코너에 몰아넣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라미네즈라는 시사만평가가 어디까지를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사만평가의 그 시사만평이 어디까지 의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세요. 페인트 칠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페인트 칠을 한 곳에 대통령도 역시 페인트 위에 있지 않는가요? 하미네스도 놀란 눈으로 궁지에 몰려서 저쪽 코너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것까지 의도하고 그렸는지 저는 이 보수적인 마이클 라미네즈라는 시사만평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사만평가들은 본인들의 만평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판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아주 예리합니다. 이 시사만 평가도 텔레비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time for를 휴전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맨 오른편이 하메네이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트랜슬레이터예요. 통역을 하는 통역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 지금은 휴전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걸 이제 그 페르시아어로 통역을 해주는데 네, 내가 지금 탄약이 부족해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휴전해요 하면은 탄약이 부족해요. 싸울 힘도 없어요. 뭐 이런 뜻으로 통역사는 아주 그 무서운 눈초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통역사가 들고 있는 머그. 이 머그 통역사가 들고 있는 건가요? 이 머그에 보면은 smile. 웃음이 있죠. 얼굴은 아주 딱딱한데, 그리고 하메네이도 진지한 표정이에요. 스마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할 타임입니다. 미국도 탄약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웃는다. 그 얘기고요. 또 다른 시사만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벽에 까만색으로 써서 붙여 있네요. 미국 무기 저장고네요. 무기 창고예요.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뭔가 이렇게 좀 크게 해보면 망치로 두드리고 있네요. 무기 저장고에 아웃. 무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기가 이제 다 떨어져 버렸다. 품절됐다 하면서 탭탭탭 이렇게 망치로 무기가 없다는 것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내가 이란에 떨어뜨릴 게 뭐가 있지? 이란에 뭐를 지금 떨어뜨릴 거 뭐가 있어? 하니까 이 사람이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다가 어머, 지금 무기는 바닥에 놨으니까요. 내가 이걸 다 끝내고 나면 무기가 없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망치로 이게 이제 표지판을 이렇게 두들기고 나면 다 피니쉬하면 그때 이 망치라도 가져다 쓰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뭔가 이제 더 이란 전쟁에도 쓸 돈 같은 것 해달라고 하고 할 때 별로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주장이나 뭐 국방장관의 뭐 의회 청문회 같은 데서 달콤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해머 갖다가 쓸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까지 등장을 합니다. 괴물이에요. 이건 무슨 뭐 낙지나 문어라기보다 뿔 달리면 우린 괴물이잖아요. 이 바닷물 다 핏빛입니다. 다 핏빛인데 그 바다 속에 있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인지도 모르겠죠. Middle East War, 중동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란 전쟁이라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이게 좀 확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하고 이 괴물이 눈을 쫙 뜨고 보고 그 괴물에 낙지처럼 생긴 그 괴물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다 감아 올렸습니다. 감아 올렸는데도 여기 보면은 아래 보면은 말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 오케이, 비비. 괜찮아, 비비. 우리 그 플랜 B 뭐지? 플랜 B? 우리 뭐 플랜 B 있지? 맞지?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사만평을 그린 날짜가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칼이라고 써 있고요. 이 칼이 그 케빈 칼라우거라고 아주 그 유명한 시사만평가입니다. 이 시사만평가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오랫동안 수십 년 시사만평을 그렸지만 요즘은 시사만평가나 글 쓰는 사람이나 또 따로 어떤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쓰잖아요. 거기에 올린 건데 이게 언제 날짜냐면 7월 27일에 발표한 시사만평입니다. 7월 27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네타냐후가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에 관해서 논의를 한 날입니다. 뭔가가 분위기도 좋고 서로 만들어낸 것도 많고 하면은 왜 그걸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미팅을 했겠습니까? 그날 말로는 우리 플랜 B 있지? 있지 하는데 사실은 없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시사만평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왼편에 트럼프와 그의 어메이징한 이란 전쟁 출구 작전, 출구 플랜, 출구 계획이라고 왼편에 써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복장을 보면은 꼭 그 마술사의 복장 아니에요? 그리고 마술사가 갖고 있는 모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하네요. 그 왼편에 적은 트럼프와 그의 어메이징한 이란 전쟁 출구 계획이요. 이거 이 안에 어디 들어 있었는데 하고 주머니를 이제 모자 속을 막 뒤지고 있어요. 이거 어디 있는데 분명 여기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란 전쟁 출구 계획은 실제로는 있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마술사의 비유를 하면은 허황된 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잖아요. 마술사들이면은 여기서 마술을 부리니까 무슨 뭐 비둘기가 나오거나 토끼가 포덕포덕 하고 나온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보여주지 않아요.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시사만평이죠. 이란 전쟁 기간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어제는 캠프 데이비드로 갔지만 강요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늘. 자, 그걸 비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이 시사만평이 작아서 여러분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골프 물에 이제 공 건져내고 하는데 저 뒤에 보면은 그 골프장의 물이 아니라 호르무즈의 옆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호르무즈의 옆에 배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골프장이 분명히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벙커에서 모래 함정에서 갇혀서 골프를 치다가 막 헛스윙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보세요. 골프채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벙커에는 이란 전쟁이라고 써 있고 이런 식으로 몇 달째 지금 끝났다 하는 선언만 반복이 되고 실제로는 이 벙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제 헛스윙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란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이런 얘기죠. 오른편에서는 이란에 막 불붙어서 엄청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을 가리키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쪽을 가리키고 손에는 관세라는 것이 들어있고 저기 누군가가 좀 가서 말 좀 해라. 캐나다에다가 말 좀 해라. 그들 그 산불 좀 제대로 관리를 해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산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어 하고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50% 관세를 부과하긴 했지만 부과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캐나다 쪽도 미국의 산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그 시사만평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무슨 뭐 미시건주 이런 데서 올라가는 뭐 공장의 연기 같은 것으로 캐나다도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이제 시사만평가들도 많이 있고 전문가들은 원래 산불이라는 것은 국제통상법상 여기에 대해서 관세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길 때는 그 산불에 근거하고 매기진 않았지만 이 시사만평은 결국은 아니 자신이 그 일으켜 놓은 큰 이란이라는 저 불은 너무너무 연기도 검고 얼마나 지금 많은 국가가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그런 점이고요. 제가 오늘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그런 시사만평인데 이걸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코노미 차이나 샵.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제 경제 도자기 가게예요. 국제 경제 도자기 가게라는 곳에 황소가 들어갔어요. 도자기 가게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는지 어쨌든 황소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황소 몸에 보니까 관세와 이란 전쟁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관세와 이란 전쟁이라는 것이 마구 휘졌으니까 황소 뿔 해서 도자기와 황소 하면은 이 도자기가 황소에 의해서 다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말하자면은 황소가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것 같다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황소가 in a china shop. 이건 그대로 말하면 정말 무모하고 파괴적으로 행동을 해서 주변에 큰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미국 사람들은 황소가 도자기 가게에 들어갔다. bull in a china sho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은요, 맨 오른편에 보면 NG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약자예요.
심지어는 미국과 큰 무역, 뉴질랜드가 워낙 작은 나라니까 막 엄청나게 큰 무역이 있고 그렇지도 않은데도 관세와 이란 전쟁의 여파가 뉴질랜드라는 그 도자기도 지금 막 딱 손해를 입히고 뚜껑이 지금 열려 있고 하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뉴질랜드까지 치게 생겼어요. 지금도 이미 피해를 보기는 받고 해서 이건 특히 이제 뉴질랜드를 딱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시사만평가요. 아래 이름이 써 있습니다. 항상 로드 이머슨이라는 그 시사만평가가 뉴질랜드 그 헤럴드 여기에 소속된 만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란 전쟁과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엮여서 대통령도 뭐 알게 모르게 이 두 가지를 엮으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거 사실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란 전쟁에 관한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마지막 시사만평은 지금 대통령도 출구작전이 없이 벙커에 갇혀서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군수내부라도 뭐가 돼야 되잖아요. 군수내부가 오른편에 보니까 이란 전쟁 출구 계획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입니다. 백지면서 군인이 뭐 해군이에요? 복장 잘 모르겠어요. We are open to the suggestions. 우리가 제안을 받는다. 출구 작전에. 이 군인이 아마 여기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이란 전쟁 엑스플레인이다 하고 앞에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기자단이에요. 거기에 기자단에게 우리 제안을 받습니다. 군 지도부조차도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계획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이게 시각적으로 폭로를 한 시사만평인 겁니다. 브리핑할 게 있다고 하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실제로는 백지 출구 전략은 없고 아주 즉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주 또 보다 본격적인 전문적인 브리핑 같은 것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에 관해서. 그러면서 국방부에서는 사상자를 어떻게 하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좀 작게 보이게 하는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아마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뭔가가 나오겠죠. 지금으로선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강력하게 또 이란을 응징해야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타코인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강하게 얘기했다 물러섰다 얘기했다가 물러섰다 하는 타코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동훈스 S자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가족이라는 얘기세요? 동훈 가족, 동훈 가족? 아무튼 동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왜 이렇게 늦게 방송을 보고 계세요? 저야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셨고요. 어제 제가 제인 심 선생님께서 이 시간에 딱 이 시간이죠. 어, 댓글 창에서 생방송 도중에 후원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인사를 못 드렸어요. 혹시 지금 그 심 선생님, 제임스 심 선생님 보고 계신다면은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란 전쟁에 관한 시사만평 끝났습니다. 사우디가 뭐길래? 사우디아라비아가 뭐길래? 글쎄요, 뭘까요? 시사만평가의 만평을 좀 보실까요? 자, 맨 위에 보면은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좀 우리의 핵 야망에 대해서 뭐 좀 소식 좀 있어요? 전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전화가 누구겠어요? 이 전화는 무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되겠죠? 아유, 그 멍청이가 아직 안 올렸다. 그 멍청이는 누구겠어요? 아직 안 올렸다는 뭐겠어요? 그건 소셜미디어에 안 올렸다. 지금 다 올렸어요. 올려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식으로 됐는데 아직 안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왕세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서 다리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 뒤에는 숨진 사람들도 있네요. 해골들도 있네요. 이건 뭐를 또 얘기를 하냐? 이 무하메드 빈 살멘 왕세자가 미국 영주권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인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사지를 다 해쳐서 그야말로 능지처참하는 식으로 살해를 사주한 인물이라는 게 세계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왕좌를 이렇게 해골, 사람들이 떠받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바보 멍청이가 아직 안 올렸는데, 아니 외교라는 것을 중요한 핵 문제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뭔가 원자력 개발을 하게 됐어요. 물론 핵 야망이라고 저 사람은 얘기를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우리 에너지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게 핵 개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넘버원, 이런 문제를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그 결정으로 핵에 관한 외교가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입니다. 외교 채널이 아니라요. 소셜 미디어에. 그리고 또 7월 23일에 이 협정을 발표를 했어요. 미국 회사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게 도와주고 서로 협조해서 한다. 물론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 반발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뭐 정식 뭐 국가로 인정을 하고 외교 채널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지 돼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또 탁호했어요. 본인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왜 이렇게 우리의 핵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핵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만 쓰게 하려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감시를 해야지 되고 모니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통령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길래, 그럼 뭐길래 지금까지의 전임 대통령들은 다 이런저런 조건을 걸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조건을 안 받아서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아니 감시를 안 하니까, 감시를 안 하면 이거 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핵무기로 가는 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국제 핵 사찰단이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러시아 있어요, 어디 유럽에 어디 다 있는데 그럼 왜 사우디는 안 되고 이란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쳐놓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누가 크고 누가 작나요? 사우디의 무함메드 빈 살만이 더 큽니다. 트럼프가 아주 작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메고 있는 빨간색 타이에 보면 달러자 돈 표시가 있고, 지금 무하메드 빈 살만이 이렇게 들고 있는 바로 저 기호가 그거잖아요. 원자 모형이잖아요. 원자 모형. 그런데 왜 소해요? 저 큰 사우디아라비아 앞에 돈이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비비면서 카타르가 나에게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점보 제트기를 선물을 했는데 하면서, 아니 뭐 그냥 말해보는 거야, just say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까지 가능한 핵 협상을 사실상 조건 없이 안겨준 결정이잖아요. 그게 과연 순수한 정책적인 판단이었는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전쟁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도움도 줘야지 되고 하니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순수한 정책적인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본인이 카타르로부터 4억 달러 상당의 전용기를 선물 받은 것과 같은 거래의 연장일 수도 있는가? 이 의심을 노골적으로 이 시사만평가는 나타낸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개인 사업체가 사우디에서 무하메드 빈 살만이 소유한 개발 회사와 손을 잡고 골프장, 호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련 여기에 지분을 80%를 지금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맺었던 이 협정과는 다른 거예요. 국제 핵 사찰단도 없고 완전히 잠재적인 핵무기로 가는 그런 그 경로를 열어준 거죠. 우라늄 농축, 처리, 이거 원천 금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길래 돈, 개인정과 연관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때린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의 달걀 볶기와 달걀 볶기가 아니라 왜 제가 써놓고도 그래요?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좀 전에 그 댓글창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전혀 얘기 안 해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만 얘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든 거예요. 그럼 저쪽부터 할까요? 자, 멋지십니다가 제 눈에 제일 먼저 보였고요. 이제 후원해 주신 분께 같이 얘기를 하신 분이 기수기 선생님, 유타에 살고 계시죠? 맞죠? 제가 틀렸나요? 4분 지각입니다. 뭐 지각은요. 자, 오늘은 그랬더니 다른 분은 제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쇼맨이니까 인생 자체가 사기쇼죠. 관종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골프채를 다뭐 골프채를 다 부수고도 골프장을 못 떠나. 아, 그 표현도 되네요. 골프채를 지금 몇 개예요. 몇 개나 다 부수고도 많아요. 이쪽에도. 그러고도 여길 못 떠나요. 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지만 이란이 지금 맘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는 천하무적 못하는 일이 없누. 전에는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죠.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쫙 뒤에 병풍처럼 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들어와서 미국도 많이 약해졌고, 물론 트럼프 이전부터 약해지기 시작했겠죠. 너무 많이 약해졌고 신뢰성도 제로고 대통령이 타코를 너무 많이 해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질러보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마가도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천하무적이다 했던 게 한 몇 주일 전부터는 이게 한 주일 지나갈 때마다 조금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완벽하게 불복종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거리 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자, 동맹국 한국도 안 해주면서 왜 사우디에게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분은요 재임 기간 1년이 좀 지났는데 자산이 3조가 된 이유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는데요. 지난해 한 해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고요.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핵발전소도 없는데 무슨 연료봉부터 말하는 지원. 이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런데도 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든 조건을 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고, 승인을 한다 할지라도 걸리는데 뭐 5년 이상 걸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또다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뭐 미국은 사실은 원래 외교적인 이런 것 같은 것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대통령이건 공화건 민주건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서로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교적인 것은 뭐 딱 원론 같은 것 있죠. 차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바뀌어도 외교가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많이 바뀌죠. 제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기후변화부터. 그건 부시 때도 그랬지만 파리 기후협정도 그랬지만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해놨고 한 번이었어요. 바이든 때.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임기 2기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뭘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미국을 떠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뭐 큰 나라고 물건도 많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도움받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도움받는 것 있었으니까 그랬지. 아니, 이것도 안 도와준다고 하고 국방 방위도 안 도와준다고 하고 돈만 많이 내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왜 너희를 따라야지 되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모르겠어요. 미국은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앤서니 파우치 달달 볶기예요. 시즐도 아니고 막 그냥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볶던데 그리고 트럼프의 블리치 들이키기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어네요. 돼지 보니까 영어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있었을 때 국립 LA
엘레르기래요. 알레르기, 영어 한국말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엘러지 앤 전염병 연구소에서 수십 년 동안 소장을 했고, 그래서 팬데믹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을 지금 데보라 벅스 여성 그 박사 있잖아요. 군 출신의 스카프 때문에 유명해지는, 늘 에브리 그 화면에 나올 때마다 스카프를 한 그 두 사람이 완전히 팬데믹 때 미국의 얼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가리고 있네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근데 뭐라고 써 있나요? 들고 있는 것에 볼까요? 아, 팬데믹 그 코비드 19이라고 써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도 뒤로 제치고 본인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얘기하니까 이거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이고도야, 아이고도야는 지금 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어에서 when pigs fly, 돼지가 난다면, 돼지가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날아가려면은 가벼워야지 되는데 돼지가 어떻게 날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줄줄이 하고 있다. 지금 그거 이제 과거를 팬데믹을 19을 돌아보면 왜 이걸 돌아보게 됐는가? 이번 주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불러다가 공화당이 엄청나게 막 질문을 하고 뭐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했어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어떤 매체에서는 116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정헌법 5조 나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는다. 곧 묵비권을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얘기를 하면서 나를 이 청문회에 불러들인 게 나를 기소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변론인의 그 자문을 받아서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를 너무 존중을 하는데 의회에 나오면 사람이 증언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그 코비드 19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든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꼬아서 기소하고 감옥에 보내려는 걸 알기 때문에 무피권을 행사하니 너무 죄송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지금 공화당 의원들을 보인 거예요. 막 공화당 의원들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이 테이블에 보니까 과학이라고 딱 써 있죠. 과학이 이게 그런 것을 했다. 근데 뒤에 보세요. 완전히 거대한 해골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죽음의 해골이라고 보여야 되나요?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방역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불신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오던 기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질병통제국 같은데 엄청나게 예산도 줄였고 한마디로 코비드는 가짜다. 중국에서 뭐 만들어낸 거야. 또 누구는 또 뭐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어. 뭐 여기에 빌 게이츠가 어땠어. 뭐 얼마나 이게 음모론이 많았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 쭉 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죠. 백신 회의론 같은 거. 이런 것도 가지고 나오면서 왜 당신 그때 우한 그 실험실에서 나온 건데 말이야. 자연 발생적이라는데 그 무게를 두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일기장에 보니까 자연 발생일 가능성이 높지만 또 이게 이 실험실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여지는 왜 남겨뒀냐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사만평가는 이 공격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적을 공격하는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 이 거대한 해골은 죽음의 신과 같은 해골은 the next pandemic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 전염병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또 안 믿어요.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나마 뭐 백신도 맞고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손도 깨끗이 씻고 해서 그래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지만 그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너희가 그때 잘못했잖아. 그거 백신 소용없어. 안 해도 되는 거야. 하이드록시 클로록시만 먹었으면 되는 건데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블리치, 표백제, 소독제만 먹었으면 되는 건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면 다음번에 이 같은 전염병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의 그림자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딱 얘기를 하네요. 이제 이번에 공화당에서 거의 그런 음모론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야, 이 사람들의 특히 이제 여기 오른편에서 두 번째가 랜드 폴, 켄터키가 지역구인 의원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조금 원래 사이가 좋질 않았어요. 이 팬데믹, 이 이슈로. 그래서 코비드 질문들이 너무나 바보 같다. 그리고 솔직하지 않아. I need a bottle of vodka. 아, 내가 정말 너무 깝깝하고 이래서 그 술이나 마셔야지 되겠어. 그 정도로 한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 시사만평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여기 다리를 건너가는데 수정헌법 5조 뭔가 질문에 안 걸리려고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사만평가는요, 가스 조머는 보수적인 만평가인 거예요. 7월 29일에 이 국토안보부에서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청문회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다 해서 수정헌법 5조를 이렇게 위에다가 두고 건너갔잖아요. 근데 이 아래에 보세요. 아래는 위증이다. 이제 이 파우치가 수정헌법 5조를 쓴 게 내가 거기서 증언한 게 뭐 위증이다 해서 기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위증이야 하면서 랜드폴이라고 명찰을 달고 있는 애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수정헌법 그 5조를 써서 넘어갔다는 거고 이 보수적인 시사만평과 이 시사만평으로도 그리고 이후에 이 뭐 8월 5일에 투표한다면서요. 의회 모독죄로 의회에 나와서 말이야. 답변을 하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의회 모독죄로 뭔가 결의를 하는 것을 이제 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왼편에 이거 뭐 교수형에 이렇게 매달아 버렸네요. 파우치라고 써 있어요. 이거 의사당이 생각나네요. 1월 6일 의사당에서도 이렇게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다음 대통령을 선포를 한다 해서 교수형에 처한다고 했잖아요. 낸시 펠로시 당시에 민주당의 하원 의장도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하면서 파우치를 뭐 처형해라, 파우치는 사탄이라다라고 머리에 뿔 그려놓고 악마다라고 하고 그 파우치즘은 뭐 백신 맞고 뭐 이러라는 이런 것을 없애야지 돼. 이런 얘기도 하고 프리덤 코비드는 혹스야. 가짜야. 이렇게 막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심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심한 주일수록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가장 대표적인 주가 플로리다주였어요. 한인들도 플로리다주에서 그 당시에 무슨 큰 행사가 있었을 때 우파의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 코비드도 걸려오고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가서는 뭐 마스크를 안 써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하고는 이제 병 걸려온 거예요. 본인은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 감염을 알게 모르게 시켰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이제 이 다음에 팬데믹을 위해서도 전염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죠. 보세요. 이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가 초록색, 오른편에 보면은 초록색이 그 당시에 1000만, 10만, 100만.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숨졌잖아요. 바이러스가 땡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Thank you for your service. 여러분들이 파우치가 얘기하는 거 손 씻어라, 거리 두기 해라, 마스크 써라, 백신 접종해야 된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thank you for your service 하는 시사만평이 나온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 관련 시사만평입니다. 앤토니 파우치가 의회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다 틀렸다고 이런 소셜미디어에 썼는데 his idea는 크레이지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미쳤다 하면서 슬럽 하고는 슬럽에 막 슬럽 그러니까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여기서도 떨어지네요. 뭘 빨아먹고 있어요? 클로락스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빨아먹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클로락스를 뭐 마시거나 사람 몸에 주입을 시켜서 소독을 하면은 괜찮다고. 이걸 한번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한 의사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의사라는 이름을 단 의사 아닌 의사.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좀 알아보라고도 하고 옆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그 시사만평이 아니라 그 장면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클로락스 마시고 뭐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사람이 그 데브라 벅스라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와 자주 나와서 브리핑하고 했었던 그 코디네이터였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뭐 이런 거 마셔라 하니까 그때의 그 표정인 거예요. or almost a cleaning, because you see it gets on the lungs 그러면 다 and it 클리닝 does a 된다잖아요. tremendous number in the lungs. So it'd be interesting to check that. So that you 그러니까 have to 뭐 use 체크해보라고. medical doctors with. But it sounds 네. interesting to me. 아주 나에게는 뭐 좀 흥미로운 그런 거다. 그 컨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지금 이 그 데브라 그 벅스 이 박사가 나중에는 거의 얼음공주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있느냐 하니까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그 영상 굉장히 그동안에 유명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그냥 이 바닥이 그냥 확 그 밑으로 꺼져서 내가 좀 그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육군 군의관 출신이거든요. 뭐 수십 년을 군대에 있었어요. 내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상명하복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때도 지금은 이제 그 팬데믹에 코디네이터로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아무런 그 저항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 내가 이렇게 반박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군 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회고할 때. 이 대통령이 클로락스를 마시면 돼. 클로락스는요. 이거는 소독제, 표백제잖아요. 세제도 아니에요. 뭘 깨끗이 씻어주는 세제도 아니고 계면활성제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일.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터레스팅 하다 하고 본인 마셨어요? 본인 코비드 걸렸어요. 본인은 안 마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클로락스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마시지도 않으면서 훌쩍훌쩍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돌아보는 이건 이제 또다시 전염병이 올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행정부가 특히 이제 공화당이 의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해야 될 일도 많은데 여전히 음모론을 많이 투입이 된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 이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그러는구나 해서 이제 세계에서 주목을 했었던 겁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물론 국립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동안 중국과도 협조를 했어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건 분야에서만 중국과 협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다 중국과 협조를 하고 도울 것 돕고 돈을 지원할 게 있으면 법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또 그쪽에서 연구하는 정보를 받고 그러면 이제 또 서로 윈윈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마치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지금 의회 이번 청문회는 중국을 돕기 위해서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한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퍼뜨린 건데 그걸 숨기고 그렇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과학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을 확률이 아주 많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세계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런 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락스가 염산 희석한 것 아님? 왜 안 먹었대? 대통령은 그거 마시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에이, 참, 뭐 이상한 의사 가운 입고 의사당에 가서 사람들 몇 명 모여서 막 이러저러한 거 괴상망측한 의견 내놓고 하면은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 박스 텔레비전 같은 데서 막 생중계를 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진짜 의사다. 앤토니 파우치는 저건 아니다. 이렇게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너무 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일이. 저 기억력도 별로 없는 편인데. 자, 자, 그리고요. 어쨌든 여자로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근데 그것도 예외가 있어요. 본인의 딸들은 아니겠죠? 특히 이방카 너무 좋아한다니까, 사랑한다니까. 본인이 만약에 내 딸이 아니었으면 연애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하워드 스톤하고 인터뷰할 때.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꼼짝 못할지도 모르죠. 이것은
모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을 이제 수십 년 했으니까, 베론이 20살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그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그런 그 보통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인의 와이프는 아니고 본인 딸 빼고 다른 사람들은 여자로 태어나면 다 죄인 것처럼 합니다. 그걸 트럼프를 지지하는 나쁜 마가들이 좋아해요. 여자를 무시하는 걸. 종교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종교. 종교의 뭐 기독교의 다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또 그런 분파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여자로 태어나면 죄인이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네요. 조용히 해. 여자가 말하면 그래요. 기자회견 할 때도 너 페이크 뉴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너 생긴 것도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얘기를 하네요.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 댄서가 안 나오네.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바로 34살밖에 안 된 CNN의 앵커입니다. 가장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 그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백악관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 그 만찬에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그 집무실에서 뭐 있었던 그 일 있잖아요. 막 당신 카드가 없잖아, 막 이런 거. 그것으로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 기자 거기서 상을 주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CNN의 대선배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 무슨 뭐 성전환 수술한 누구를 닮았다느니, 웃지 않는다느니, 한 번도 웃지 않아, 너 뭐 그 정도 됐으면 위치도 좋고 이제 웃을만 한데 페이크 뉴스 CNN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소를 잘 웃어요. 뉴스 할 때 안 웃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어스한 질문하고 보도를 할 때 실실 웃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제목 자체가 케이틀런 콜린스의 미소잖아요. 그리고는 여기에 뭘 쓰냐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여드리면서 케이틀런 콜린스의 스마일이라고 얘기하고, 보세요. 아주 늠름하게 또 흰색 옷을 입었잖아요. 여성들이 흰색 바지, 수트를 이렇게 입는다는 것은 남녀 평등을 상징할 때 많이 그래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할 때, 그런 때는 이제 흰색 옷 같은 것을 이렇게 입죠. 케이틀린 콜린스가 싹 웃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게, 당신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이게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서 정말 아주 자기관이 뚜렷했었던 엘리너 루즈벨트가 한 얘기입니다. 그걸 딱 하면서 보세요. 신발을 보세요. 뭘 밟고 있어요? 트럼프의 상징인 빨간색 타일을 확 밟아버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여자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요. 이 실사만평도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자만 질문은 좋은데 답변이 나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요 얼마나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이 케이틀런 콜린스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활짝 잘 웃는 사람이거든요. 존 스튜어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기분이 어땠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주말에 금요일이었는데 말이야. 기분이 어땠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인 뭐 딜런 멀바니와 비교를 하는 등 외모가 막 외모를 뭐 싫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미소로 응수를 하고, 그때 뭐 이랬으니까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콜린스가 늘 집무실에서 늘 겪는 일이기 때문에요. 전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놀랐던 것은 대통령의 지금 그 자리에, 대통령은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본인 마치 무슨 쫄병처럼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장관들 누구 뭐 하워드 워트닉 이런 사람들 다 몰고 다니는데, 그때는 본인에게 뭐 이랬어. 무슨 뭐 누구를 닮았어. 막 이상해.
무슨 뭐 트랜스젠더 누굴 닮았어. 그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몰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참모, 내가, 공화당의 여러 의원들 앉아 있었는데 웃지 않더라. 이건 이중의 뜻이기도 한데 지금 그 백악관의 기자 만찬 거기는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웃어줘야 되고 웃어줘야 되는데 차마 웃지 못하더라. 대통령에게 그렇게 딸랑딸랑 거리는 사람들이 또 왔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같이 가자 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너무했네? 라는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놀랐다. 나는 뭐 늘 당하니까 안 놀랐다. 근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콜린스는 그 사람들이 웃지 않았다는 게 나에겐 놀라운 그 정도로 웃지 않는 거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부해줘야죠. 대통령에게. 그거 뭐냐. 거구, 유난히 막 체격도 크고 이런, 그리고 직책도 높은 대통령이, 물론 당당한 여성 앵커예요. 여성 백악관 출입 기자고요. 그렇지만 34살 젊은이에요. 본인보다 반도 안 되는 나이잖아요. 본인의 아들들보다도 훨씬 젊은 어린 창창한 그런 여자 앵커를 그렇게까지 모욕을 주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친구나 대통령의 쫄병들이 에이 얼굴이라도 찌푸렸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인데 마마 전략이 모든 것 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가가 아니에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대통령이 쓰고 있는 모자가 Make McCarthyism, 공산주의자다 하고 몰아붙이는 거. 그걸 Great Again, 메카시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50년대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이 뭐만 이상하면 다 메카시즘. 저 사람 공산주의자야 해서 공산주의 색출이잖아요. 색출을 명분으로 무모하게 낙인 찍혀서 배우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정치인도 못하고 완전 탄압 숙청이잖아요.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메카시즘, 공산당으로 몰아서, 그게 로이콘이라는 메카시즘 시대에 조셉 메카시의 변호사였던 사람이 트럼프의 멘토였잖아요. 트럼프의 정신 이런 것들이 성립된 그런 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에는 메카시즘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면 911 사태보다 지금 더 위험하다고, 유명한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국무부가 7월 21일이었어요. 조람 맘다니, 뉴욕 시장, 그리고 무슨 유명한 유명인 이런 사람들을 쿠바 공산주의 동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고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신문 가디언이 메카시즘이 미국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1950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이게 다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공화당이 지금 중간 선거에서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없으니까 코끼리가 입은 옷에 딱 보니까 이거 뭐 낫과 망치 공산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는 왼편에 보세요. 붉은 고기 미끼잖아요. 붉은 고기를 하나 딱 뜯고 a little 그 아주 작은 그 붉은 고기, 이게 미끼, 이게 그 완전히 그 붉은 생고기 미끼라는 거잖아요. 레드 베이팅이라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미끼.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낚는 거야. 그렇게 미드텀스. 그 중간 선거는 이렇게 낚는 거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20세기 공산주의의 거물들이 앉아서 카드놀이를 하네요. 왼편부터 그냥 그 사람의 평소의 생김새를 보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레닌이고 그 옆에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흰 수염이 유명하잖아요. 중간이 마오쩌둥이에요. 마오쩌둥 오른편 옆에 딱 보니까 이건 스탈린 맞네요. 그리고 지금 등을 보고 세가를 물고 있는 사람이 카스트로라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하면서 이 카드놀이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오쩌둥인 것 같아요. 헤이, 나는 그 마운틴 그 러시머를 그 미국 아주 훌륭한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진 그 산을 폭파해버리고 싶어 하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르크스가 얘기하잖아요. 마운틴 what?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러시머가 생기기 전에 숨졌으니까
그랬더니 마오쩌둥의 오른편에 있는 스탈린은 알잖아요. 아니까 why not? 왜 안 돼? 나 언제든지 그거 해버리고 싶었어. 이 얘기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산주의 음모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죽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전에 마오쩌둥이나 스탈린 시대에 미국을 어떻게 하면 날려보내는가 하는 이걸 지금 도구로 공산주의 도구로 써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어가 1927년부터 시작해서 4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레닌은 24년도에 숨졌고 스탈린은 뭐 완공된 뒤에 숨졌으니까 마오쩌둥은 뭐 70년대에 숨졌잖아요. 이러니까 아는데 나머지 공산주의의 거물 중에 거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음모론을 지금 꾸민다. 이거 공산주의 음모론이라고 그 왼편에 딱 써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미국 건국 250주년 서명한 날 바로 전날이죠. 러시모 산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은 공산주의가 너무 위험합니다. 9.11 사태보다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 발휘를 해요. 효력을 발휘를 하는 게 또 문제죠. 공화당이 딱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왜 메카시즘을 공산주의를 들고 나오겠어요.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엄청나게 내려가고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기적이 I love socialism이라고 당나귀가 난 사회주의를 사랑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금기였었고 지금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받아들여요. 자본주의에 아주 신물이 난 젊은이들이. 그랬더니 오른편의 공화당이 땡큐가 너무 감사하는 지금 이 형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디언이 얘기한 것처럼 1950년대 메카시즘 공산주의자다 하고 낙인을 찍는 것보다 이번에 중간선거 전에 이게 더 효력을 발휘해서 더 위험할지 아닐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결정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도 수준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보통 술집이에요. 술집에서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나는 좋아하는 후보에게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아. 가장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정치의 양극화됐다는 것의 특징의 하나인 거죠, 지금.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던 저러던 어떤 이슈, 사안에 관해서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결국은 누가 나가서 누구에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 모든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공산주의하고 음모론을 가지고 나와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 공산주의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 다 숨지고 했는데 그 막 먼지나는 것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먹힐 수도 있고 제가 아주 먹힌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유권자의 수준이 높던 수준이 낮던 보통이던 정상이던 앱노멀이던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다. 지금 그렇게 봐지고요. 자, 돈 벌게 해준다는 트로이 목마. 그 사이에 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관세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해서 미국이 다시 그 관세를 낸 기업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있어요. 리펀드잖아요. 관세 리펀드. 보세요. 빅 비즈니스라고 의자에 써 있잖아요.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받아 잡수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옆에서 마가 모자를 썼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네요. 나도 관세 페이했는데 그럼 이건 1, 2, 3 세 가지예요. 관세는 수출하는 국가에서 낸다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고 미국이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내게 해서 이것을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돌려주는 과정이에요. 빅기업들에게만 돌려주잖아요. 빅기업들은 이미 소비자에게 물건값을 올려서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마가가 제일 한심한 거 아니에요? 마가도 거기에 속해서 돈을 냈잖아요. 근데 나도 페이했는데 왜 나는 돈을 안 주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미국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막 눈만 뜨면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걸 들고 나옵니다.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과 이 트로이 별들 그려져 있고 억만장자들이 트로이 목마를 딱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요 여러분의 affordability 이 상태 돈을 도저히 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하는 생활비 이걸 해결해 드릴게요. 제발 우리를 믿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이걸 믿을지 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트로이 목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그리스군이 트로이 성을 10년 동안이나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오디세우스 요즘에 이슈가 되죠. 오디세우스의 계략으로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마치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것처럼 해서 그냥 떠날 때 그냥 두고 가는 것처럼 선물처럼 거기에 많은 병사들을 그냥 이렇게 숨겨놨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 안에서 이거 이 전리품이다 하고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냥 다 나와서 잡혀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건 완전히 술수잖아요. 술수 막 선물처럼 보이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요. 지금 부자들과 그 공화당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일반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시사만평을 좀 전에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301조를 발동을 해서 지금 어떤 나라는 10%, 어떤 나라는 12.5%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뭔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증권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진한 발표를 할 가능성도 높은데 전 세계를 위해서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를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정책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Mr. President.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뭐 색깔론 등등 얘기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고요. 해피하세요. 아주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바이.